인생은 언제 시작될까요? 어린 시절, 청년기. 칼 융에 따르면 인생은 40세 이후에 시작됩니다. 그때까지 사람은 사회의 기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은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 융의 명언 자신을 발견할 때 인생이 시작된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칼 융의 인생 이해, 물론입니다. 칼 구스타프 융의 인생 이해는 피상적인 행복을 넘어 사람의 영적인 깊이에 도달하는 데 기반합니다. 그에 따르면 인생은 생물학적 과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윤근 현대인이 종종 내면 세계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으며 외부 세계의 기대에 의해서만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삶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즉 자신의 내면과 연결될 때 시작됩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전반부에는 사회의 기대에 따라 행동합니다. 우리는 가족, 학교, 직업, 결혼과 같은 구조 속에서 자신을 뒤로 남겨둡니다. 이 시기는 일종의 외피 구축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억압하거나 잊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내면의 본질을 발견하게 되며 융은 이 본질과 마주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살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융 철학의 핵심은 개인이 자신의 무의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두운 면에 맞설 용기가 없는 개인은 타인의 삶을 살도록 운명지어집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외적인 성공이나 지위 뒤에 싹트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발견의 결과입니다. 이 발견의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윤기 개성화라고 부르는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결국 통합된 자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융에게 삶은 나이로만 측정되는 시간선이 아니라 영혼의 성숙과 함께 드러나는 깊이입니다. 융의 말처럼 사람은 40살까지 인격을 쌓고 40살이 지나면 그 인격의 내면을 채우기 시작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대사회의 피상적인 행복 추구를 넘어 영혼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사람은 자신에게로 돌아와 진정한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삶을 시작합니다. 윤기 이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는 심리적 깊이와 실존적 자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삶은 사회가 우리에게 가하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가능합니다. 윤기 이해하는 삶에 대한 이해는 바로 이 내면의 목소리를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찰스 페르소나와 우리의 가면, 물론입니다. 칼 융의 심리학 이론에서 페르소나라는 개념은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에서 쓰는 사회적 가면을 의미합니다. 라틴어로 가면을 의미하는 페르소나는 개인이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 취하는 얼굴입니다. 이 가면은 사람의 진정한 자아를 가리는 덮개가 아니라 사회와의 건강한 소통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문제는 이 가면과 동일시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얼마 후 사람은 자신의 역할만 살기 시작하고 내면의 자아, 독창성, 그리고 깊이를 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의사, 어머니, 교사 또는 관리자가 직업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으로만 정의될 때 그들의 내면 세계의 복잡성, 욕망, 두려움, 그리고 고유한 측면들은 억압됩니다. 이러한 억압 과정은 단기적으로는 조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영적 억압, 정체성 위기, 그리고 내적 소외를 초래합니다. 윤근 페르소나를 연극 가면에 비유합니다. 무대 위에서는 특정한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막이 내려지면 배우는 자신의 정체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막이 내려오지 않은 채 무대 페르소나를 고수한다면 그는 자신의 내면적 현실과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겉으로는 성공적이고 균형 잡힌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내면적으로는 공허하고 불안하며 방향 감각을 잃는 심리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윤게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그 기능을 수용하되 그것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자아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개인은 자신의 본질과 점점 더 멀어집니다. 페르소나는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대에 의해서만 제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개인의 해방은 사회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사회 구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융은 개인의 진실성으로 가는 길은 의식적으로 가면을 쓰고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자아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정신 건강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페르소나는 도구일 뿐 정체성은 아닙니다. 평생 이 가면 속에 갇혀 지내면 내면의 목소리는 침묵하고 진정한 자아는 어둠 속에서 잊혀집니다. 융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사회에 속하기 위해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인간의 영혼을 해치는 가장 위험한 희생 중 하나입니다. 자신을 찾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인식하고 그 가면이 어떻게 그리고 왜 만들어졌는지 분석한 다음 그 가면을 과감히 벗어던져야 합니다. 이러한 자각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 즉 자의식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3. 그림자의 맞서기, 물론입니다. 칼 융의 가장 두드러지고 도전적인 개념 중 하나인 그림자는 개인이 무의식 속에서 억압하거나 거부하거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든 측면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측면은 대개 사회적, 도덕적 또는 개인적 규범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억압됩니다. 수치심, 분노, 질투, 이기심, 오만함, 비겁함과 같은 자질들은 그림자 속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나 그림자는 어둠이나 나쁨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재능, 잠재력, 열정도 포함합니다. 융에 따르면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사람이 영적 온전함에 도달하는 대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억압된 모든 요소는 무의식 속에서 에너지로 계속 살아가며 개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맞서지 않은 그림자는 외부 세계에 투사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두려워합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어둠, 단점, 그리고 모순을 솔직하게 직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대개 이상적인 자기상을 만들고 그 이미지와 모순되는 모든 것을 잠재의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러한 억압은 사람의 내면적 일관성을 깨뜨리고 종종 우울증, 불안, 분노 폭발 또는 관계 문제로 나타납니다. 이 시점에서 융의 접근 방식은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억압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면의 어둠과 화해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외부의 원인을 찾고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면서 타인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그림자에 맞서는 것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변화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자 속의 여러 측면들이 의식적으로 통합될 때 그것은 사람에게 힘, 깊이, 그리고 독창성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윤계, 따르면 그림자는 적이 아니라 안내자입니다.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맞서기는 개인이 자신의 내면의 미궁으로 용감하게 발을 들여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자신의 결점뿐만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볼 기회를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자신에게서 마음에 들지 않는 특징들을 알아차리고 과거의 트라우마, 원망, 죄책감의 흔적을 봅니다. 그러나 윤기 강조했듯이 이러한 자각은 고통스럽지만 영적 성숙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어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기 이 가르침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 발전은 긍정적인 측면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림자 속에 남아있는 측면들을 포용함으로써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림자에 맞서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더욱 공감적이고 의식적이며 균형 잡힌 존재로 가는 문을 열어줍니다. 4. 개별화 과정 물론입니다. 칼 융의 심리 체계의 핵심인 개별화 과정은 사람이 진정한 자아를 찾고 내면의 온전함을 성취하는 여정입니다. 이 과정은 사회적 정체성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페르소나, 그림자, 아니마, 아니무스,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아까지 무의식의 모든 측면에 직면하고 의식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융에 따르면 개별화는 자신이 되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평생 지속되는 깊은 내면의 노력과 심리적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가 부과하는 규범에 따라 형성된 개인은 일반적으로 외적인 성공에 만족하려 합니다. 그러나 내면의 공허함은 어느 순간 스스로를 느끼게 됩니다.
개별화 과정은 이러한 내적 부름에서 시작됩니다. 개인은 외부 세계에서 내부 세계로 눈을 돌리고 자신의 영적 진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여정은 피상적인 개인 발전 과정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개별화는 자신의 강점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억압되거나 잊히거나 거부되었던 측면들과 마주하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윤근 이 과정을 광산의 정화에 비유합니다. 영혼은 스스로를 정화하기 위해 어둠과 마주하고 분열된 부분들을 재결합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은 페르소나를 넘어서 사회를 위해 쓰고 있는 가면의 거짓된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 그림자와 마주하며 억압된 어두운 면들과 화해합니다. 그리고 내면의 이성을 대변하는 아니마 또는 아니무스 형상과 접촉합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끝나면 개인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측면을 하나로 모으는 중심인 자기가 나타납니다. 융은 자아를 영혼의 진정한 중심이자 목표로 정의합니다. 이 중심에 도달한다는 것은 인간이 내면의 조화, 창조력, 그리고 진정한 삶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성화 과정은 심리적 발달일 뿐만 아니라 실존적 각성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진실이 아닌 자신의 내면의 나침반을 통해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수많은 위기, 갈등, 외로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려면 사회에 맞서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융에 따르면 개별화된 사람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집단 무의식에도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찾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면 세계로 돌아가도록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개별화는 개인적 해방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진정으로 개별화된 사람은 외부적 역할을 넘어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감히 살아갈 사람입니다. 개별화의 여정은 특정한 시작과 끝이 있는 선이 아니라 순환적이고 변형적이며 역동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위기, 모든 내면의 갈등은 개인이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입니다. 융은 이 과정에 대한 단 하나의 처방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개인은 독특하며 자신만의 내면 지도에 따라 이 여정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별화는 기성 공식을 따르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 언어, 신화, 상징,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깊은 내면의 관심과 의식적인 자각의 결실입니다. 궁극적으로 개별화는 단순히 자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받아들이고 그 진실에 충실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진정한 삶은 바로 이 지점, 사람이 자신에게 충실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여수 중년의 위기인가, 영적 각성인가? 칼 융의 심리학에서 중년은 생물학적 노화 과정일 뿐만 아니라 영적 진화와 각성의 시기로 여겨집니다. 사회적으로는 이 시기를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지만 융에 따르면 실제로는 개인의 영적 발달과 개성화 과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중년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과거와 마주하며 미래의 의미를 찾는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신체적 노화,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 삶의 의미에 대한 의문과 같은 외부 요인과 연관시킵니다. 그러나 윤근 이 과정을 위기로 보는 대신 영적 각성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사람이 내면의 현실과 다시 연결되고 본질적인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융에 따르면 중년은 일종의 문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지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한쪽에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중년은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청소년기에는 사회적 기대, 직업적 목표, 그리고 가족의 책임이 개인의 삶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러나 중년이 되면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이 시기에 이르러 모든 것을 조차 이루어낸 성공이 진정한 내면의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융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개인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 질문하고 나는 누구인가?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와 같은 질문에 직면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틀을 깨고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내면의 자아, 무의식의 심층부 그리고 어둡고 밝은 면들을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윤근 중년의 위기를
우울증이나 정체성 위기뿐만 아니라 내면의 변화와 의식적 성장의 과정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기에 개인은 이전에 자신이 받아들였던 사회적 가면과 개인적 정체성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회와 가족이 자신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항상 쉽고 고통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 과거에 억압되었던 욕망, 두려움, 실수, 후회를 다시금 떠올리곤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는 그림자 대결 과정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며 오직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개인은 모든 면에서 온전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중년은 과거의 그림자와 미래의 불확실성 속에 홀로 남겨지는 과도기입니다. 윤근 이 시기의 끝에 일어나는 영적 각성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잠재력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며 더욱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깊은 자각을 얻으며 삶의 목적을 재정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년은 마치 재탄생과 같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과거의 경계를 넘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의식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구축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변화의 과정에 열려 있고 사회적 패턴, 가면, 낡은 신념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중년의 위기는 개인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아와 의식을 더 넓은 틀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시기는 폭풍처럼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 시기가 제공하는 내면의 자각은 남은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이 시기에 마주치는 내면의 갈등, 두려움, 불안에 용감하게 접근하여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중년이 영적 각성을 통해 형성될 때 개인은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더 깊은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휴스턴의 의미 추구.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의미 추구는 사람의 내면 여정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인간 본성에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추구는 외적인 세계에서 성공과 만족을 추구하는 데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인이 내면 세계에서 실존적 평화와 목적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형성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사람의 삶은 의미를 찾는 과정이며 이러한 추구는 개인의 영적 발전의 초석 중 하나입니다. 윤근 의미를 논리적이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진실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한 개념으로 봅니다. 사람은 외적인 성공, 명예, 돈에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차원에서도 진실성과 의미를 추구해야 합니다. 윤계에 따르면 의미 추구는 개인의 실존적 필수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평생 사회적 규범과 타인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삶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삶의 마지막에 마주하는 현실은 의미 추구의 부재로 다가옵니다. 윤근 개인의 의미 추구가 추상적인 철학적 사고나 종교적 신념에 국한되지 않고 개인의 모든 순간과 모든 결정을 아우르는 과정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의미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고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고 무의식 속의 어두운 면과 마주할 때 생겨납니다. 칼 융은 일반적으로 의미 추구를 신화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은 삶 속에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으며 이 이야기가 개인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외적인 성취나 규범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경험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융에 따르면 모든 개인은 내적인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고 존재론적 목적을 발견하고 내면의 균형을 이루는 이야기입니다. 윤근 이 신화가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인의 영적 온전함에 기여한다고 말합니다. 의미 추구는 이 신화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에 대한 깊은 인식을 발전시키는 과정입니다. 사람은 삶의 모든 사건과 상황의 일부로서 이 신화의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의미 추구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노력입니다. 이 이야기는 외적인 성취로 측정되는 성공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과 실존적 사명을 성취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융에 따르면 의미는 일종의 개인적 신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이 삶의 모든 순간과 경험을 의미의 틀 안에 놓을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에서 개인이 외부, 세계의 압박에서 벗어나 내면 세계로 돌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내면의 의미를 찾는 것은 개인이 타인만을 위해 사는 대신 자신의 내면의 욕구와 욕망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는 일종의 자아를 찾는 여정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삶에서 무엇을 위해 봉사하는지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윤기에 따르면 의미 추구는 삶에서 개인의 실존적 목적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탐구는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면 세계에 대한 깊은 인식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윤은 의미가 철학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내적, 영적 여정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사람은 내면의 발견, 그림자와의 대면, 그리고 자신만의 신화 창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의미 탐구는 개인이 자신의 본질에 도달하고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내면의 진실을 찾는 수단입니다. 7.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칼 융의 심리학적 관점에서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 발달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로 꼽힙니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심리적 건강과 성숙은 개인이 모든 면에서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 세계를 온전히 인식할 수 있을 때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의 외적인 성공, 사회적 역할 또는 사회적 수용과만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더 깊고 개인적인 여정입니다. 자신의 내면 구조, 욕망, 두려움, 약점과 강점을 깊이 이해하고 판단 없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이 내면의 자유를 향한 열쇠라고 말합니다. 이 여정은 개인의 영적 진화의 필수적인 단계이며 개성화 과정의 중심에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주하기 두렵거나 억압되거나 거부되는 측면을 드러내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문화가 강요하는 패턴에 따라 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잊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압력, 가족의 기대, 그리고 외부 세계의 판단은 개인이 자신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윤게 따르면 개인이 이러한 외부 요인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아는 것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림자가 빛으로 드러나는 것은 개인이 자신의 단점뿐만 아니라 숨겨진 잠재력까지 깨닫게 합니다. 윤게 따르면 이러한 내면의 온전함이 성취될 때 개인은 자신과 더욱 조화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와의 관계에서도 더욱 건강하고 균형 잡힌 태도를 보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과 비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윤은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개인의 개성화, 여정의 일부로 정의합니다. 개성화는 개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고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이 자아를 온 세상에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외부 세계 간의 관계를 재구성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기반한 삶을 살며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사회적 인정을 얻으려는 노력에서 벗어납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또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진정한 자아와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은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기반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더욱 이해심과 공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관계에서 더욱 건강하고 깊고 진실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일종의 내면의 자유를 만들어냅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판단 없이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는 개인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더욱 조화롭고 이해심이 많으며 균형 잡힌 사람이 되는 데 기여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영적 진화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모든 내면을 받아들이고 그림자와 마주하며 자신의 본질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인 측면까지 다뤄야 합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개인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삶의 목적을 명확히 정의하며 외부 세계와 더욱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깊은 내면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며 이 평화는 주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8. 진정한 삶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의 진정한 삶은 내면의 변화와 자각에서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물리적, 외적 세계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각성과 의식적인 존재에 대한 수용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삶은 사람이 자신을 인식하고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며 내면의 자아와 조화롭게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적 규범에 맞춰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삶은 개인이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벗어던지고 내면의 본성으로 돌아갈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회가 강요하는 역할, 가면, 인위적인 정체성을 벗어던지고 자신과 화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는 윤기 개성화 과정이라고 정의하는 여정의 정점 중 하나입니다. 개성화는 사람이 자신의 영적 잠재력을 온전히 깨닫고 사회적 틀을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이 본질적인 자아를 의식적으로 그리고 깊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적인 자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개인은 대부분 무의식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의 경험, 트라우마, 사회적 기대, 그리고 타인의 판단이 개인의 삶을 좌우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러한 요인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습관과 패턴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나 융은 진정한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동적인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삶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깊이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 과정은 개인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자신의 내면 여정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때 구체화됩니다. 진정한 삶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신의 본질을 찾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삶의 시작은 일종의 재탄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융은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고취에서 나와 자유롭게 나는 새에 비유합니다. 사람은 외부 세계의 모든 요인이 아닌 자신의 내면 여정을 통해 자신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개인이 이러한 개인적인 신화를 발견하고 그 신화에 따라 삶을 형성할 때 시작됩니다. 타인의 이야기에 얽매이는 대신 개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는 일종의 내면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개인은 자신을 알고 받아들이며 두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삶은 내면의 잠재력이 온전히 드러나고 개인이 모든 면에서 자신의 본질을 살아갈 때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개인적인 노력일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융은 개인화 과정이 각 개인마다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동일한 기반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삶의 시작은 개인적인 선택과 내면의 행동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의식과 실존적 의미를 발견하기로 결심할 때 그는 갑자기 삶의 진정한 의미에 도달합니다. 이 의미는 개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사회, 세상, 그리고 우주에 대한 개인의 기여에 의해서도 형성됩니다. 진정한 삶은 개인이 내면의 보편적 통일성, 깊은 의미, 그리고 영적 온전함을 느끼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이는 각 개인이 자신만의 길을 찾고 그 길을 따라 자유롭게 삶을 이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삶은 사람이 내면의 여정을 시작하고 자신을 알고 자신의 본질을 발견할 때 시작됩니다. 이 여정은 외적인 성취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영적인 깊이를 탐구하고 내면의 자유를 얻는 과정을 통해 형성됩니다. 진정한 삶은 개인이 모든 측면을 받아들이고 두려움에 맞서며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는 외부 세계가 아닌 내면의 자아와 조화롭게 살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찾은 결과입니다. 융은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은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표현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경험해야 할 변화이자 깨달음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칼융의 명언 자신을 찾을 때 인생이 시작된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유료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